네, 잔별까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어볼 코너는요, 바로 직장인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생각과 마음을 알아보는 직장인 탐구생활.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일지 기대가 되네요. 그래요. 예.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직장인 탐구생활의 주제는요, 바로 직장인의 멘토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복되는 일상을 주기적으로 거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민이 이어질 때 어떤 한 사람은 한 잔 술로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혹은 이유 없는 방황을 한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럴 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멘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직장인 탐구생활에서는 직장인들이 원하는 멘토 유형에서부터 좋은 멘토가 되는 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직장 내 멘토입니다. 멘토, 멘티라는 말이 언젠가부터 네.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 뜻이 어떻게 유래가 된 거죠, 대표님? 이게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건데요. 네. 이제 친한 친구에게 아들을 맡겼는데 그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되게 잘 성장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친구에게 멘토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써줬는데 거기에서 유래된 거고요. 그래서 충실한 조언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제가 체감하기로는 한 6, 7년 전부터 이 멘토 멘티 이 시스템이 기업이나 뭐 조직이나 일상 속에서 굉장히 이제 일반화된 것 같고요. 뭐 상담 상대나 조언자 이런 의미로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주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본인의 멘토가 누구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노무사님 어떠세요? 저도 처음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아무래도 그 경험도 없다 보니까 미숙해서 저보다 10년 먼저 사업을 시작하신 선배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배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건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거 많이 조언을 얻고, 또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을 때면 그분이랑 술 한잔 하면서 예. 이럴 땐 어떻게 푼다 하는 또 좋은 선배 멘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훌륭한 예. 멘토가 있으시군요. 원장님은 훌륭한 멘토의 입장이신가요? 제 그 친구 중에 제가 이렇게 조언을 자주 구하는 친구가 오늘 생각해보니까 멘토인 것 같아요. 네.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방송 활동도 매우 활발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조언을 구할 때마다 저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멘토라는 존재는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도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이제 동생에게 너는 멘토가 누구니라고 좀 물어봤던 적이 네.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는데, 제 멘토는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과 친분이 있니? 했더니 한번 봐야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멘토라는 거랑 롤모델이랑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사실 이 두 단어가 되게 혼용이 돼서 많이 예. 쓰이고 있고요. 저도 이 멘토 이런 어떤 교육 같은 거 해보면 힐러리도 되게 많이 나와요. 예. 네. 그래서 한 번도 평생 가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멘토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사실 이 멘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언자, 스승, 나에게 가깝게 이제 선도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고요. 롤모델은 이제 이상적인 나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 이런 의미를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정서적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멘토가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직접적으로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네. 그런 대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힐러리하고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번호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롤 모델과 멘토 분명히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나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마음이 든든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우리 직장인들은 이런 멘토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되게 여러 조사에서 간절히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취업포털 사람인 직장인 891명을 대상으로 사내 멘토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무려 95.9%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의 다네요. 네. 그렇다면 언제 필요한가 이것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업무 전반에 어려움을 느낄 때,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두루두루 뭐 이런 물어보고 싶을 때, 그래서 61.6%가 이 대답을 해주셨고요. 회사 생활에 대한 조언을 조금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겠죠. 네. 이게 2위를 이었고요. 이어서 스트레스가 늘어날 때, 그리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필요할 때, 확실한 인맥이 필요할 때라고 하는 답변이 5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모두가 이제 거의 다 멘토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한 상황도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1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이었던 것 같고 3위가 스트레스가 늘어날 때도 멘토가 역시. 필요한다 이런 예, 예. 대답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안정훈 노무사님이나 한준우 원장님께서는 그런 스타일의 멘토는 좀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두 분 모두 또 이렇게 술 한잔 잘하시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멘토 역할을 예. 잘해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의 저녁에 술 약속은 대부분 예. 이제 그 후배 노무사들이 저한테 술 한 잔 사달라 하는 약속이 또 대부분 많은데요. 그래서 뭐 어려운 점 있을 때 보면 제가 예전에 겪었던 문제 똑같이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또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하고 네. 스트레스 얘기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조언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같이 대상이 적일 때는 같이 씹기도 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풀어주는 역할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이제 맛있는 음식을 씹으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떠세요? 네, 한의과대학에 다닐 때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네.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실습이라든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후배들이 이제 아직도 매년 찾아옵니다. 네. 1년에 2번 정도 찾아오면은 그 조언을 많이 구하죠. 그러면 그 한의학의 특성상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냥 주입하는 대로만 받아들이면 조금 환자 보는데 좀 개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고민들을 다 겪지만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가는 게 어떻겠니? 그 조언을 많이 해주는 편이죠. 아, 네. 든든하네요. 네. 자, 어찌됐든 직장인들에 있어서 이런 멘토 영향력이 꽤나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멘토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내가 희망하는 멘토의 유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환상이 요즘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내가 멘토만 선정한다면 그 멘토가 나에게 그동안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들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겠지, 모든 걸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기대하시는 젊은 층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멘토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멘토가 되어달라고 하나 보면은 직접적인 이제 솔루션을 달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좋아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멘토의 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그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 30대 직장인 702명을 대상으로 어떤 유형 제일 좋은가라고 물었는데 1위가 남성들은 독설과형 멘토가 제일 좋다고 대답을 예. 했고요. 직원해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 달라 이거죠. 그리고 2위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1위가 소울메이트 멘토 유형으로 생각하는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 밖에 다정다감하게 안아주는 엄마형 멘토 이런 거 선호한다라고 하는 답변도 있었고요. 묵묵히 그냥 지켜봐주고 이렇게 어깨 쓰다듬어주고 이런 거만으로 좋다 해서 가이드형 멘토라고 하는 답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이게 이제 예.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신에게 맞는 게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 우리 안정훈 노무사님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훌륭한 멘토가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분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그분은 여기서 두 가지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독설가형이기도 하고 엄마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약간 힘들다고 할 때 이 상황에서 너가 힘든 상황이 아니다. 너가 잘못했다라고 할 땐 진짜 매섭게 얘기도 하고 네. 또 용기도 붙들어주고 그런 유형이었어요. 무서운 네. 엄마형이었군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누나형 이런 거 좋아해요. 너라고 부를게.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친구형인 것 같아요. 친구형. 허심탄회하게 네. 야, 내가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 너는 이런 게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서로의 그 장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제가 제일 선호하는 타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된다면 나는 어떤 유형의 멘토가 될 것 같은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재현 대표님은 예. 어떤 유형의 멘토이세요, 요즘에? 저는 예. 사실 이 멘토 열풍이 불면서 되게 고민했던 바가 있습니다. 많은 예. 분들이 이제 어떤 조언 상대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언이 때론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감히 누군가에게 나이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경험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조언할 그런 권리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독설가형을 되게 싫어하고 독설가형만큼은 안 되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좀 정서적인 걸 같이 감싸고 나누려고 하는 소울메이트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울메이트가 아닐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예. 유형의 멘토는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안정훈 노무사님은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네. 이재은 대표님이 제 멘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소울메이트 멘토가 저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여성들
그런데 이렇게 네. 소울메이트형 멘토를 참 좋아하는 것 같고 예. 한준 원장님은 글쎄요. 어떤 형일지 정말 궁금한데. 감이 안 잡히네요. 그냥 동네형? 교수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교수형. 정확하게 이 문제점을 짚어주고 해결 방안도 제안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너무 뭉뚱그리는 그런 멘토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예. 뭐 각자가 또 바라는 이상적인 멘토형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근데 이제 멘토를 주로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내부 회사 내에서 찾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직급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회장님이 제 멘토입니다라고 한다면 마주치기가 힘들 텐데 이런 것도 맞아요. 무릴 테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실제로 사내에서 멘토를 찾을 때 어떤 직급이 제일 좋은가라고 하는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런 설문에 제일 많이 차지한 퍼센트가 과장급이었습니다. 과장. 26.9%를 1위를 했고요. 그 뒤로 대리급에서 21.6%. 그러니까 너무 먼 당신은 네. 부담스럽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언도 구하고 배울 것도 있으나 나에게 조금 가깝고 만만한 직급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역시 너무 이렇게 회장님 같은 멘토는 좀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도 어렵죠. 있고 어려울 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좀 이해가 되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주변에 우리 또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의 멘토 멘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설문조사로만 이야기를 해봤는데 실제로 내가 겪어보니 이런 관계들이 참 보기가 좋더라. 어떤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현 대표님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요즘 뭐 기업에서는 이 멘토, 멘티 이 제도를 멘토링으로 해서 입사하고부터 바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좀 보기 좋은 관계를 기업 내가 아니라 좀 가정에서 찾고 싶은데, 가정. 우리가 이 사적인 관계도 충분히 멘토, 멘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제 주변에서 너무 좋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예. 딸과 엄마가 멘토, 멘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왔던 어떤 커리어를 기반으로 딸에게 진로 상담도 해주고요. 거기에 맞는 어떤 진심 어린 소울에 대한 어떤 나눔도 해주고 그래서 저는 엄마와 딸에 대한 멘토 멘티가 참 보기 좋고 네,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또 이렇게 멘토 멘티가 된다면 너무 좋을 그러게요.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네요. 네. 보기만 해도. 노무사님께서는 주변에서 멘토 멘티 관계 좋은 거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제 자문사의 경우에는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직속 상사가 멘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처음 들어왔을 때 업무부터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다 이제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서로 같이 또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참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아주 보기 좋고요. 원장님도 네. 따님이 멘토를 해주고 계시다면서요? 그 가족 간에 이렇게 대화를 늘리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아버지와 딸이라든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다 좋은데요. 저는 이 동종업계에 있는 동료들도 예. 좋은 멘토와 멘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친구를 얘기했잖아요. 저는 네. 이제 한의사잖아요. 주변의 원장님들하고 식사도 자주 하고 모임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서로 경영적인 측면이라든지 치료적인 측면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반 성장하는 거죠. 뭐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기술을 숨겨서 나 혼자만 잘해야지 이런 방법보다 의견을 공유하고 할 때 더 증폭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동년배라도 동료들끼리도 같이 멘토 멘티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고 보면 참 누구나 서로에게 좀 멘토, 멘티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도 좀 들고요. 초반에 저희가 10명 중에 9명의 직장인들은 이제 모두 이 멘토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그리고 한 명만이 좀 멘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렇다면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멘토를 모시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필요한 것과 실제 있는 이 여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크루트 취업포털 사이트인 인크루트가 직장인 9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멘토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24.7%가 네,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없다, 아직 없다라고 오. 하는 답변이 75.3% 3배가량이 많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근데 왜 없는가라고 하는 이 답변이 저는 좀 재밌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네. 역할 모델을 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 그러니까 필요한데 주변 다 그냥 그렇다. 별로 좀 그렇다. 이런 얘기죠. 좀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예. 너무 멘토의 존재를 크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10명 중 9명이 멘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멘토가 있는 사람은 지금 24%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적은 비율이네요. 예, 역할 모델로 삼을 사람이 없다. 이거 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 상황이 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는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는데 책이 없거나 선생님이 없는 상황. 가르쳐줄 사람이 그렇죠. 없어요. 혼자 예. 뭐 자기주도 학습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표현할 수 그러게요.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멘토 멘티 얘기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은 멘토에게 멘티가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네. 이게 뭐 이타주의적인 어떤 봉사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멘토를 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조금 자기 주도적인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멘토도 멘티에게 자극을 받고 그를 통해서 좀 조언을 줄 수 있게끔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멘티의 경우에는 멘토에게 나의 멘토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어떤 뭐 예를 들면 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런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후보를 또 이제 뽑는 것도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데 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멘토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질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나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뭐 이름하여 멘토의 자질. 예, 좀 미니 강의를 부탁드려볼까요? 네. 우선 저는 멘토에게 되게 필요로 한 자질 중에 첫 번째는 경청인 것 같아요. 경청. 그래서 우선 충분히 잘 들어줄 수 있는 마음가짐과 그것이 노력과 이 훈련이 되어야지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어린 혹은 지식과 정보와 관련된 것을 줄 수 있지 이 경청이 연습되지 않으면 중간에 얘기 끊고 잔소리 유형으로 변질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그냥 얘기를 듣고 그때그때마다 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고 인생 뭐 있냐 이렇게 표면적으로 조언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같이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좀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멘토의 네. 자질을 얘기해 주신 첫 번째 경청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경청의 자질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안정훈 노무사님. 직업적 특성상 갖추고 네. 계실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저도 직업의 특성상 상대방이 이제 문제를 얘기할 때 그 문제에서 어떤 게 정말 문제고 어떤 건 이제 사실은 이익이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특성상 상대방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사실관계만 듣고 정말 중요한 감정적인 배려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옳고 그름만 따지고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커버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어서 이거는 금방 이제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신중하게 또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네. 원장님도 역시나 또 직업적 특성상 경청 잘 하시죠? 잘 들어야죠. 예. 예, 의료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환자들은 감정에 호소하려고 해요. 제가 불편하고 아프니까 죽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의료인한테는 진단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반성하는 것은 저도 이 질환에 대해서 필요한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이 환자분들이 하는 그 스토리를 다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조급함이 좀 생겨요. 아무래도 시간 관계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말을 자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그 질환과 관계없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예를 들면 네. 무슨 가족력이 있냐고 네. 당뇨의 가족력이 있냐고 물어보면 시어머니가 그렇다든지 전혀 이 질환하고 관계없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청에 대해서는 항상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맞아요. 경청을 한다라는 네. 게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렇다면 좀 경청을 한다라는 거 결국에는 대화의 기술에도 포함되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멘토에게 예. 굉장히 중요한 자질인가 그렇죠. 봐요. 대화를 잘 못하면 멘티는 되게 많은 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뭔 소리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화의 기술 역시 멘토가 꼭 이제 어떤 성장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대화의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좀 승부를 해줘야 되는데요. 멘티가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맥을 짚을 수 있는 핵심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 잡고 장대하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 친구가 무엇이 힘들어서 나에게 왔구나 이런 맥락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콕 집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짧아도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맞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픈 데를 콕 집어서 긁어주거나 시원하게 긁어주거나 그 부분을 토닥토닥 해주는 게 바로 이제 멘토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아까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정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좀 핵심을 잘 못 잡겠는 그런 분들은 이제 바로 잔소리꾼으로 좀 전락할 가능성도 클 것 같아요. 멀어지죠. 오히려 더. 그래서 처음 이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멘토 멘티 이렇게 예. 악수했지만 이제 멀어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멘토의 마음가짐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멘토이고 저 친구가 멘티이긴 하지만 네. 내가 더 잘났고 그래서 상하
관계고 이런 게 아니라요. 나는 저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기회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겸손한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는 거에서 좋은 관계가 비롯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멘토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좀 갖추지 말아야 될 자세가 좀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어떠한 좀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제일 피해야 될 자세 같아요. 맞아요. 예. 아, 그래. 내가 그거 알아. 내가 해봤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답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점점 불편해질 수 있고, 예. 아까 원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뭐 이렇게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멘티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때 시간이 쫓기는 것들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만 좀 얘기하지, 빨리 좀 얘기하지,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요즘 굉장히 에티켓, 매너, 뭐 모든 어떤 실제적인 진실성 여부에서도 좀 이렇게 좀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좀 전반적으로 이제 멘토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좀 현실적인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 멘토와 멘티가 만나서 밥을 먹을 때 계산은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처음에 이제 멘토와 멘티의 첫 만남이 참 중요한데요. 첫 만남, 앞으로의 예. 관계도 이제 지속이 되고 하는데 네. 밥은 멘토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밥을 사줬을 때 이 멘티는 그냥 빈손에 딸랑딸랑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얻어먹고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방긋거리고 이제 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사전에 좀 작은 선물을 좀 준비를 그렇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왜냐하면 귀한 이렇게 시간도 내줬고 마음을 맞아요. 줬는데 이렇게 맞아요. 빈손으로 너무나 당연한 듯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무례고 감정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밥은 멘토, 선물은 멘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야, 네. 그 선물이 근데 너무 막 명품이나 이러면 또 부담되지. 그렇죠? 부담되지만 좋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겠죠. 네. 그래 어쨌든 멘토도 사람이니까요. 정말 우리가 그냥 뭔가를 얻으려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에서는 이 많은 직장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직장인의 멘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끝으로 좀 오늘의 핵심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멘토-멘티 관계가 사실 멘토에게 멘티가 지혜나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어떤 경험들을 좀 구하고 나누는 그런 작업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이것보다 선행이 돼야 될 것은 멘토와 멘티가 사실 마음, 정서적인 기반을 구축을 얼마나 초반에 잘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뭐 어떤 말 한마디라도 서로 이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멘토-멘티 관계에 있어서 좀 감정적인 걸 초반에 구축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저희가 얘기했겠지만 서로가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퍼주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멘티 역시 성장하고 또 멘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이야기, 아주 맞습니다. 소중한 이야기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많이 네. 도움이 됐고요. 다음 주에도 직장인 탐구 생활 계속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